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장맛비가 이거 뭐 하늘에 정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막 맞아요. 쏟아져 내립니다. 피해 없으세요? 박소영 아나운서? 운전하고 오는데 네. 진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와이퍼를 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운전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덕원 씨는요? 그리고 다들 일정들이 조금씩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하다가 생각보다 길어진 경우가 많아서 뭐 약속, 미팅 맞아. 같은 것들도 좀 연기되고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출근길에 뭐 2시간 이상 지각하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엄청 길게 걸리고. 네, 오늘 그 비 사정을 감안하셔서 부디 불이익 조치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안전하시고요. 네. 네. 오늘 수업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요.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외국의 심리학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알고 있지만 음악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무책임하고 냉담할 뿐 아니라 거짓말을 쉽게 하죠. 일반인 중에서 약 1%, 감옥에 있는 수감자 중에서는 15에서 25%가 이런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범죄학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하이패스, 2번 사이코패스, 3번 방역패스. 1번 하이패스, 2번 사이코패스, 3번 방역패스. 네, 셋 다 패스는 패스인데 맞습니다.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른 패스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덕원 씨의 네. 힌트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같은 패스로 쓰고 있지만 한글로는 네. 이 영어 표현은 다르죠. 아하. 발음해주세요. 네. 발음 제가 좋진 않은데 네. 이제 다른 두 가지는 PASS. 패스. 네, 그 통과한다는 거죠. 통행증 같은 것인데 네. 이 패스는 PATH. 아하. 패스가 되겠네요. 예. 네.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네. 너 이거냐?라고 물어보면 아. 좀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좀 결례되는 질문이죠. 정말 친한 네. 친구끼리 장난칠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소영 씨 혹시 조금 더 힌트 가능할까요? 이 오늘의 정답은요. 네.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굉장히 내가 이걸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단어가 하나만 있잖아요. 아하. 그런 게 오늘의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아주 많이 나쁘죠.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니는 공짜입니다. 오늘도 정답자 중에서 5분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다룰 사건은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죠. 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다가 바다에서 발견된 일가족 이야기입니다. 완도 조양 일가족 변사 사건인데요. 먼저 관련해서 저희 MBC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던 일가족의 차량이 완도에서 인양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시신 3구에 대해 신원조사에 나섰는데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지 일주일 만입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승용차가 뒤집힌 채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양의 가족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조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아빠로 추정되는 분은 운전석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요. 엄마하고 딸은 뒷좌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운전석을 제외한 다른 문은 잠겨 있었는데 차량 변속기는 주행이 아닌 주차로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해 고장이나 사고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시던 사건이었고, 네, 그랬죠. 네. 아유, 뭐 차량이 발견됐다는 얘기 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살밖에 안 된 정말 어린 아이가 포함됐던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나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간절하게 바랐지만 네. 좀 이렇게 안타깝게 끝맺음 됐는데 오늘 표디께 이 완도 조양 일가족 변사 사건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실종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동안 공개 수사가 이루어져서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쏟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뉴스 통해서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사건 발단부터 네. 마지막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박소영 아나운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한 달 반 전 지난 5월 17일이었는데요. 조양의 부모는 아이의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18일간 제주를 가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조양의 가족이 탄 차량은 5월 24일에 완도대교를 통해서 완도에 진입했고 네. 사전에 예약해뒀던 명사심리해수욕장 인근의 풀빌라에 28일까지 투숙했습니다. 예. 이들은 두 차례 고금대교를 통해서 강진 방면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왔을 뿐 줄곧 숙소에 머물렀고 제주에 가지 않았고요. 네. 이후에 완도 밖으로 이동했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밤 11시쯤 조유나 양이 양팔이 축 늘어진 채 어머니 등에 엎여서 아버지와 함께 차량에 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요. 네. 자동차는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5분 거리인 송곡항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 후에 날짜는 5월 31일이 됐고요. 네. 새벽 0시 40분에 조양의 휴대폰이 먼저 꺼졌고 30분 뒤에는 어머니 휴대폰, 또 4시 16분에는 아버지의 휴대폰이 꺼졌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체험학습 신청을 했던 조양의 학교에서 이제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 네. 어제 오전에 이제 인양을 했는데 자동차를 시신이 발견이 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완도 조양 일가족 변사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심리적 부검입니다.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부검이라고 하면 좀 네. 의학적으로 네. 이제 어떤 사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파헤치는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이란 건 법의학적으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그런 해부 작업을 일컫죠. 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는 이런 변사 사건에서는 그러한 이제 시신에 대한 해부만으로는 사망 원인, 그 선행 원인, 네. 어떠한 영향 요인이 있었는지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극단적 선택, 스스로 자의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적 부검을 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망자가 사망 직전까지 네. 행했던 말과 행동, 남긴 기록,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포함해서요. 네. 종합적인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과연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심리적인 상태였는지 이 부분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정황들을 포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사건에서도 이 결과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 전에 여러 네. 가지 정황들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예. 그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추측들도 난무했고요. 표디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그냥 그 한 사람의 아빠로서 가지는 그런 그 생각과 프로파일러로서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프로파일러들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않습니다. 분석을 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둬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여전히 어디엔가에 여행을 하고 계실 그런 상황
타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타이에 의해서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그런 가능성, 네.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네. 이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확인 가능한 네. 그런 단서들, 정황들을 모아서 조심스럽게 어느 방향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특히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여전히 네. 이분들이 살아 계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진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어쨌든 소재 파악하고 찾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들여다봤죠.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좀 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보시는 편이군요. 이게 프로파일링이 도박이 아니거든요. 또는 뭐 점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냐 저거냐 난 이거라고 봐. 이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요구하시는 언론들이 있으신데 그럴 땐 저희들이 이제 응대를 안 해드리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양 가족의 차량과 시신을 찾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충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대충은 알게 됐지만 예. 여전히 의문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변속기가 이 주차할 때 우리가 놓는 위치잖아요. 네. 왜 변속기가 P의 위치에 있었는지 네. 그게 조금 궁금해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죠. 이건 자동차 공학적인 부분이지 이건 뭐 심리적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국과수 그리고 자동차 공학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둔 상태죠. 과연 바닷물에 들어가는 그런 충격이나 상황들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뭐 기기 결함이 있는 건지, 뭐 저는 이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군요. 혹시나 뭐 이런 부분이 뭐 알려진다면 사고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네, 조금은 모든 가능성 생각해 볼수 있을 여전히 것 지금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추측들, 정황들 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런 그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변사 사건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의문이 남지 않도록 네. 모든 정황과 증거들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혹시라도 사고의 가능성 아주 제로까지는 갈 수가 없겠지만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최대한 또 조사를 해서 사고의 가능성은 배제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변사가 종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사 종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없는 상황인 거네요. 거죠. 예. 그래서 뭐 보니까 운전대에 있던 아버지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고 네. 그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이 추측을 하게 하지만 아직까지 네, 그렇죠. 확신할 그건 수 우리가 없는 알 수 거죠. 없죠. 신의 영역이죠. 그냥 이렇다 저렇다 개인적인 추정을 누구나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무게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이 이제 학교에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겠다라고 체험학습 신청을 내고 이제 학교를 쉬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주도를 가지조차 않았어요. 예. 완도에 있는 풀빌라에서 묵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던 걸까요? 이 부분도 어떤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네. 다만 굳이 뭐 다른 사람에게 목표지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신청을 했다라고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에 계획이나 의도는 제주도에 가자였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딸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라는 지역도 거기서 이제 페리를 타면 갈 수 있는. 예,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 여러 여건이나 상황상 네. 제주도에 가지 못했을 뿐이지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제주도는 갈 생각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되게 비관적인 예측이 많았던 이유가 사실 예. 주변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 크게 보기도 예, 했다고 하거든요. 카드빚도 많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에서는 숙박비를 미리 현금으로 결제를 네. 다 했다고 좀 숙박비가 좀 있는 숙박업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심리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단정은 어렵죠. 어렵다. 예, 네. 다만 여전히 이제 그런 가능성들 열어두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셨고 네. 살아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되긴 했지만
좀 안타까운 건 굳이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들이 공개될 필요가 있었을까? 아, 그럴 필요. 라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분들의 또 네. 다른 가까운 가족들이 여전히 계시잖아요. 네. 형제 자매나 부모나 이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아, 그렇겠네요. 일이 될까. 그 애초에 처음에 조금 이 사건의 어떤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쪽으로만 모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비극적 결말이 확인되었을 때 안타까움 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게 노출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가 되고 언론에서도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여전히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미스테리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래야 기사화가 되고 많은 뭐 클릭이나 네. 또는 뭐 시청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보이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채무에 그렇네요. 시달렸는데 어떻게 비싸고 거액의 그런 숙소에 갔느냐. 굳이 저희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뭐 그건 채무는 채무인 거고 여행은 여행인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도 그런 의미일 테고 네.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풀빌라라는 숙박시설 역시 가족여행을 한 번은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좀 우리 한번 멋진 여행을 해보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아, 참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 정말 사실 이게 좀 의심되는 부분이 네. 자녀를 데리고 예. 이렇게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뭐 예전에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도 이제 쓰지 말자 네네. 말씀도 하셨는데 예. 아, 이런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네. 참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고 사실 이제 그 제가 기사에 딸린 네티즌 반응들도 좀 이렇게 봤거든요. 네. 역시 양쪽으로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어린 생명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니까 어떤 상황과 사정이 있던 간에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반대로 오죽했으면이라는 그 부모의 어떤 상황에 그런 대한 생각도 들어요. 예 동정 심리를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 저런 요소 다 있는 것이고 다만 법적으로 보자면 혹은 네.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명확하게 이 사건은 살인 후 자살 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살 어린 아동에게 스스로가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네. 나도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래요. 라는 의사 형성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그런 없군요. 없죠. 예, 인지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네. 그런 발달 단계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결코 과거에 사용하던 동반 자살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살인이 맞아요. 살인이고 그리고 그 부모는 합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모친도 그러면 그 두 분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죠. 네. 왜 이렇게 되느냐? 자녀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자녀는 내 것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보험하고 함께 가는 거야. 우리가 없고 자녀 혼자 남겨지면 남에게 무시당할 거고 힘들 거고 힘들 것이고. 이 험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부모 없이 자란 아이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이 세상이 대할 건지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같이 가는 거야. 이런 인식이겠죠. 이런 심리일 텐데 네. 그건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고 부모가 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자녀의 생명과 인격을 소유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런 선택을 할 권리는 부모에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제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강한 것 같아요. 서양이나 좀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혹시 이 비속 사례가 예. 우리나라에서 좀 특히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지 네. 아니면 해외에서도 이런 뭐 사례가 많이 있는지도 궁금해졌는데. 해외도 물론 나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문화권별로도 우리나라에 비속 사례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엔 지금 박소영 아나운서 말씀처럼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회 시스템이죠. 부모가 없어도 사회가 얼마든지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위탁가정이라든지 또는 입양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부모가 사회에 믿고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런 제도적인 기반도 분명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미 잘못된 선택한 부모에게 비난을 해봐야 돌이킬 수 없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교시에 여러분께 추리 퀴즈 내드렸었죠.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정답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문제 이거였죠. 노래 가사는 알고 있지만 음악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땐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고요. 지능도 보통 이상인데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고 냉담하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3개의 보기를 드렸는데요. 하이패스, 사이코패스, 방역패스 중에서 정답은 2번 사이코패스였죠. 네. 또 매체에서 많이 접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네.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 중에 1%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뭐 실제로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아. 이 비율은 추정치이고요. 추정, 네.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샘플링을 해서 네. 조사한 것을 이제 전체 인구에 적용을 한 그 추정치이고 네. 그 캐나다 이야기니까 우리는 어떤지는 모르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추정 예측 그 모델을 돌려본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좀 극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서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표디께서는 사이코패스를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 뭐 냉담함, 뭐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거 말고도 좀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나요? 뭐 가장 큰 특징이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좀 비극적인 부분을 과장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좀 열악한 상황, 네. 자기가 겪은 뭐 남에게서 들은 모멸이나 무시 이걸 극대화하는 이기적이군요. 극대화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책임이나 탓이 아니라 남의 책임과 탓으로 돌리는. 공감을 받고 싶은 건가요? 그러면? 남에게서 공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자기는 남의 마음, 아픔 이런 네. 것들을 공감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럼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왠지 멀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꺼려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께서 뭐 자가진단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떠도는 몇 가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 누구가 사이코패스 같아. 이건 대단히 위험한 네, 접근이고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뭐 점수가 40점 만점에 뭐 30 몇 네. 점이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사이코패스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후에 나중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추리 퀴즈 정답자 발표해 주시죠. 6006번님, 양경혜님, 6338님, 5629님, 1497님. 네, 5분께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5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머즈의 덕원 씨, MBC의 간판 아나운서 박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